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和你的朋友。谢谢。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하오의 류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동사 야오입니다. 단어 보죠. 링호, 융통성 있다, 형용사고요.处理, 처리하다, 위다, 만나다, 마주치다죠. 자, 문제 보기로 합시다. 링호, 융통성 있다죠.处理, 융통성 있게 처리하다, 링호,处理죠. 근데 어떨 때 문제를 만나게 되면 뭐뭐 해야만 한다, 강한 필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링호 앞에 야오, 조동사 야오가 쓰인 거죠. without 问题, 야오, 링호, 处理,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에 부딪히면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십시오 라고 해서 조동사 야오가 포인트로 쓰인 문장이에요. 조동사 야오는요, 뭐뭐 하려고 한다, 의지를 나타낼 때가 제일 많이 쓰이죠. 이때 부정 형식은 조심해야 할 게 부야오가 아니라 부샹이나 부유엔이에요. 니야오칸마 볼래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我不想看,我不愿意看,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조심해야 돼요. 부정 형식은 부야오가 아니다. 부야오는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샹과 야오, 조동사 샹과 야오에 대해서 구분하는데 고민을 하는데, 샹은 생각이나 작정을 나타내고 야오는 샹보다 더 강해, 뭐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작정을 나타내는 거. 야오는 강렬한 바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조동사 야오의 1번 뜻이고요. 의지가 있음을. 조동사 야오의 2번 뜻이 있죠. 여기서 쓰인 건 2번 뜻이에요. 반드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함을 나타내며 명령, 권고, 부탁 등이 많이 쓰인다. 이때 부정 형식은 부용이나 부비입니다 라고. 니하오, 注意, fine, 당신은 주의해야만 해요. 我不用注意 fine, 나는 발음에 주의 안 해도 돼요. 外面冷, 밖에 추워요. 要多穿点衣服, 옷을 더 입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야오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어떤 문제점을 만났을 때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만 합니다라는 걸 써서 필요성을 나타내는 야오, 2번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다시 풀어봅시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려운 점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without 问题, 야오, 灵活, 处理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상 다시 봅시다. 2번 뜻으로 쓰였어요. 반드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함을 나타내며 명령, 권고, 부탁 등이 많이 쓰인다. 부정 형식은 부용이나 부비다. 발음에 주의해야만 해요. 我不用注意 fine, 주의 안 해도 돼요. 추워요. 要多穿点衣服, 더 입으셔야만 해요 라는 뜻으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1번 뜻은 의지를 나타낸다. 샹과 다른 점은 샹은 생각이나 작정을 나타내지만 야오는 강렬한 바람을 나타내면서 말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이때 의지를 나타내는 야오의 부정 형식은 부야오가 아니라 부샹이나 부유엔이라는 거죠. 자, 단어 봅시다. 링호, 융통성 있다. 处理, 처리하다. 위다, 만나다, 마주치다죠. 링호라는 단어 잘 알아두시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사 다잉입니다. 단어 보죠. 칼무스, 개막식이에요. 추시, 참석하다, 출석하다. 다잉, 동의하다, 승낙하다, 수락하다예요. 문제 보죠. 칼무스, 개막식이죠. 추시, 출석하다. 타, 그녀. 다잉, 수락하다, 허락하다, 승낙하다죠. 자, 인칭대명사는 주어로 올 수 있어요. 동사 2개 있죠. 추시도 동사고 다잉도 동사인데, 다잉 칼무스는 아니죠. 개막식을 오케이 했다는, 수락했다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는 추시 칼무스,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VO가 다시 다잉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즉 동목사조가
다잉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타 다잉 추시 칼모스 그녀는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잉이란 단어가 목적어를 여러 종류의 목적어로 가져요. 어떤 일을 할 것을 허락하다라는 뜻인데 동의하다, 승낙하다, 허락하다. 큰 뜻은 하나. 1번은 동의하다, 승낙하다, 허락이고 2번은 대답하다, 응답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목적어에 따라서 1-1 요구를 받아들이다 또는 어떤 일을 할 것을 허락하다. 즉 동목사조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줄 것을 약속하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요구를 받아들이다고 할 때는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가져요. 他答应了丈夫的要求 명사 목적어죠. 그녀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수락했습니다. 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할 것을 허락했다가는 뒤에 주술사조나 동목사조로 오는 거예요. 자, 让我去 겸어문이 뒤에 겸어문을 사용해서 왔죠. 겸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겸어문은 수로문이 되는데 여기서는 수로문이 아니니까 겸어사조를 사용했다고 봐야죠. 자, 여기서 보세요. 짝개인이 동목사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주술사조나 동목사조가 올 때는 어떤 일을 할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비로소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징짜이산 칭주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나서야 부른이 또 뭐 요钱 아무리 당신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타협후의 다잉 짝개인이 그녀는 당신에게 시집간다는 것을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쓴 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가 되고 어떤 일을 해줄 것을 약속하다가 이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我答应儿子 간접 목적어예요. 뭘 약속했어요? 주말에 그를 데려와 밥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周末接他来吃饭 이런 식으로 아이오, 디오도 목적어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응답하다, 대답하다죠. 我叫了他好几声他都没答应 내가 그를 몇 차례 불렀는데 그는 모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종류의 목적어냐에 따라서 약간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풀어봅시다.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와야 한다.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만 써도 점수는 나온다. 그런데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다잉의 목적어로 쓰였다. 라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수락하다 해서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다행히 두 번째 뜻은 대답하다, 응답한다. 몇 번 불렀는데 대답도 안 했다. 첫 번째 뜻은 수락하다는 뜻으로 쓰이죠. 수락하다는 뜻은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오면 그냥 요구를 받아들였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뒤에 주술사조나 동목사조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을 허락했다는 게 되고요. 세 번째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어떤 것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다. 승낙하다, 허락하다, 동의하다. 혹은 응답하다, 대답하다. 근데 이거는 명사 목적어, 주술사조 목적어나 동목사조 목적어. 이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올 때 쓰인 거다. 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 다시 봅시다. 칼무스 개막식이죠. 추시 출석하다, 따잉 동의하다, 승낙하다, 대답하다가 되겠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겸어문입니다. 단어 보죠. 페이프 동사로 탐복하다, 감탄하다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용치 용기, 시빙 병사예요. 문제 봅시다. 페이프 감탄하다죠. 용치 용기고요. 那些士兵的 그 사병들의 전랑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더는 관형격 조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줘야 한다. 여기서 명사 하나밖에 없죠. 두 개 묶어야 한다. 랑는 겸어문이죠. 목적어 겸 주어 그리고 뒤에 동사 to가 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얘하고 people를 묶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병들의 용기는 진짜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那些士兵的勇气真让人佩服. 이게 정답이에요. 문법 겸허문의 정의 봅시다. 동목사조와 V 플러스 O가 주술사조와 S 플러스 V가 연결됐다. 어떻게? 얘가 하나로 연결되고 얘가 V2가 되고 얘가 겸허동사가 된다는 거죠. 앞동사의 목적어가 주술사조의 주어로 쓰이는 문장이다. 누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뜻을 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주어, 그 다음에 겸허동사 랑, 자오, 칭 같은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목적어 겸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투가 오고 뒤에 목적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얘가 겸허동사예요. 다 짜오, 나들을 시켰죠. 근데 딸라 이번 수 책 갖고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이게 겸허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고요. 다시 문제 보기로 합시다. 자, 더 있으니까 명사와 만나야 한다. 랑 있으니까 뒤에 V2 수러가 와줘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죠. 수러 PF가 와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상 다시 정리합시다. 겸허문의 기본 형태 주어, 겸허동사, 랑자오칭, 그 다음에 목적어 겸 주어, V2가 오는 게 겸허문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정의 VO가 SV, EO가 한꺼번에 쓰여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누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다, 시킴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주요 단어 복습합시다. 페이프, 탐복하다, 감탄하다, 용치, 용기, 스빙, 병사, 여기서 시에는 쉽게 얘기해서 복수를 나타내는 틀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말의 복수전미사인데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요자구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신장, 심장이죠. 소수, 수술이에요. 자, 수술을 하다라는 동사는 주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란 명사와 어울릴 수 있는 동사는 주어다. 이게 중국어에서 얘기하는 따페이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거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어떤 동사는 어떤 류의 목적어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치라는 동사가 먹는다라는 건데 목적어로 수를 갖는다고 그런다면은 물론 문학적 표현으로 쓸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따페이, 이 어울리는 게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와 명사가 나왔을 때 둘이 어울리는 걸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왜? 이 따페이 문제는 6급에서도 틀린 문장에서도 간혹 출제가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소수는 동사가 뭐다? 주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펑시엔 위험이죠. 이딩 부사일 때는 반드시지만 형용사일 때는 규정되어 있다, 일정하다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문제 보기로 합시다. 자, 주어는 소수와 어울린다고 그랬죠. 자, 여기 더가 있으니까 뒤에 중심어 와야죠. 중심어, 명사성 중심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가 수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여기서 목적어로 올 수 있는 거는 펑시엔밖에 없어요. 위험이 있다. 어떤 위험? 일정한 위험이 있다. 무엇이? 주어, 신장소수, 심장 수술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 일정한 위험이 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做心脏手术有一定的风险. 문법 살펴봅시다. 요 자구가 나타나는 뜻은요. 구체적인 물건일 때는 소유예요. 목적어가. 추상명사가 목적어일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나 성질을 구비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펑션이라는 추상명사가 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특징이나 성질을 구비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구체적인 명사일 경우에는 我有一件新衣服. 구체적이죠. 나는 새 옷이 한 벌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很有意义.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 왔을 때는 성질이나 구비를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요즈는 또 포함이나 열거를 나타내는데요. 이때는 어떨 때냐? 목적어가
수량사나 수량명사예요. 그때 요는 시나 덩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1년은 요스지, 사계절입니다. 뒤가 뭐다? 수량사다 혹은 수량명사다. 즉 요자구는 뒤에 오는 목적어의 성질에 따라서 의미하는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주어에 어울리는 거搭配 된다는 게 소수죠. 이징 더 있으니까 중심어는 펑시엔이 와야죠. 요는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위험이 있습니다. 펑시엔 어떤 위험? 일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뭐가? 주어소수 수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수술? 신장소수 심장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위험이 있습니다가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요자구는 뒤에 목적어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수량사나 수량명사가 목적어로 오면은 이꼴 뜻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물건이 목적어로 올 경우에는 소유를 뜻하고 추상명사가 목적어로 올 경우에는 특징이나 성질을 구비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어요. 자, 주요 단어 다시 한번 봅시다. 신장, 심장이죠. 소수, 수술이고요. 펑시엔, 위험이고요. 이딩, 일정하다, 부사일 경우에는 반드시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사 딸렌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번창, 창은 게임을 세는 양사로 쓰인 거죠. 단위명사로. 비싸이, 이번 시합이 돼요. 번창 비싸이, 그러면 이번 시합이 돼요. 제소유엔, 해설자죠. 딸렌, 맞다, 담당하다가 돼요. 문제 봅시다. 자, 더 있어요. 더가 있자면 명사성분 가져야죠. 그래서 얘네 둘이 이어져요. 인칭대명사는 주어고 동사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목적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타, 딸렌, 번창 비사이더, 제소유엔, 그는 이번 시합의 해설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법 봅시다. 딸렌, 어떤 직무나 일을 담당하다, 맞다죠. 예문 봅시다. 这次演出, 이번 공연은 다 딸렌러,乐队指挥, 밴드의 지휘를, 음악대의 지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목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这学期, 이번 학기에 我们班的班长, 우리 반의 반장은 由张亮同学担任, 장량하고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딸렌 뒤에 목적어가 붙죠. 원래 뭐가 목적어가 되어 있죠? 얘가 목적어로 가야죠. 我们班的班长, 이 딸렌 我们班的班长, 누가? 장량 동시에 딸렌 我们班的班长,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 목적어를 앞으로 뽑으면서 요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전치사 요를 쓴 거예요. 다시 문제 보기로 합시다. 더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성분 와야죠. 인칭대명사 주어죠. 딸렌, 동사는 수로로 쓰였죠. 그래서 타, 딸렌, 그는 담당했습니다. 뭐를? 해설자를요. 제수어유엔, 어떤 해설자? 번창 비사이더 제수어유엔, 이번 시합의 해설자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맡았습니다. 다 되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상 다시 정리합시다. 딸렌, 어떤 직무나 일을 담당하다. 뒤에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목적어를 앞으로 뽑고 전치사 요,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요를 쓴 다음에 딸렌을 수로로 쓸 수도 있다. 딸렌, 어떤 직무나 일을 담당하다죠. 주요 단어 다시 봅시다. 번창, 이번 비사이, 시합, 창은 시합을 세는 단위가 되었죠. 제소유엔, 해설자죠. 딸렌, 담당하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동사 능입니다. 단어 보죠. 乐观, 낙관적이다예요. 타이도, 태도죠. 带来, 가져오다예요. 好运, 행운이죠. 문제 보기로 합시다. 为我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죠. 乐观的态度, 낙관적인 태도예요. 능, 조동사죠. 여러분들 이 공식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 풀어요. 뭐
조동사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앞에 온다예요. 자, 그럼 이제 두 개 남아요. 주어로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럭관드 타이드죠. 낙관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뭐를요? 따라의 하윈, 좋은 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능, 조건을 구비했음을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문법 봅시다. 조동사 능,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을 나타낸다. 하여 산티엔 시간 아직 사흘이나 남았어요. 오면 능, 조건을 갖추었음을 나타냈죠. 어떤 조건? 완성을 낸 후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나 가능을 나타내는데요. 허가는 의무문이나 부정문에서 많이 써요. 원능용이샤니다 비마 부정에 대한 대답은 뿌싱이죠. 샹커더쇼 뿌능 부정문에서 쓰였으니까요. 수의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방금 가능도 나타낸다고 했죠. 원능주어쩌 얼마 나 여기 앉아도 돼요. 의문문에서는 가능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다시 문제 봅시다. 자, 웨이웜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죠. 능, 조동사죠. 둘 다 부사어로 쓰이는데 뭐가 앞에 온다? 조동사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앞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수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러관의 타이도 능 웨이웜은 따라이 하윈 좋은 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낙관적인 태도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조동사 능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허가로 많이 쓰여요. 부정문 특히 허가죠. 잠은 잠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능용 이시안이다 비마 연표를 써도 돼요. 대답은 뿌싱 이거예요. 평서문에서는 조건을 갖추었음을 많이 나타내죠.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을 나타낸다. 능 완성을 후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주요 단어 봅시다.乐观, 낙관적이다. 낙관적도 되죠. 타이도, 태도, 带来, 가져오다. 好运, 행운. 이번 시간의 주제는 特别, 부사 特别입니다. 단어 보죠. 特别, 부사, 특별히, 특히, 각별히. 隔音, 방음, 방음하다. 效果, 효과.玻璃, 유리. 문제 보죠. 하가 있죠. 수로죠. 그렇죠. 特别好 정도 부사예요. 뭐가 이렇게 좋느냐? 이 유리의 방음 효과가 이 유리는 방음 효과가 SS의 문장이죠. 이 유리의가 아니라 여기가 더가 들어가면은 SV의 문장이 되지만 얘가 S가 되지만은 여기서 지금 더가 없으니까 SV가 V 주술사조가 수로로 쓰이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 유리는 방음 효과가 는가, 은는이가가 두 개 들어가는 문장을 중국어에서는 주술사조 수로문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문장이 수로로 쓰인다는 뜻이죠. 特别好 이렇게 되는 거예요. 这种玻璃隔音效果特别好 特别에 대해서 봅시다. 정도 부사로 쓰였을 때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는요. 매우란 뜻이 돼요. 烤鸭特别好吃 구운 오리는 특히 맛있습니다. 매우 맛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통 동사가 올 때는요. 특별이란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써요. 今天是丈夫的生日 오늘 남편 생일이라서 妻子特别给丈夫买了一瓶酒 와이프는 특별히 남편에게 술을 한 병 사줬습니다 해서 뒤에가 일반 동사가 왔을 터비에는 특별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자, 부사 세 번째 뜻은요. 특히인데 이때는 뒤에 스를 가져요. 这儿的污染 여기에 오염은 十分严重 매우 심각합니다. 特别是 특별히 특히 水污染和空气污染 물 수질 오염과 공기 오염이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스를 가졌을 때는 특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이죠. 특별하다, 특이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수로로 쓰이는 거예요. 이때는 他说的声音很特别特别
그의 말할 때 목소리는 특이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이때는 관형으로 쓰인 거죠.特别的 I, 특별한 사랑을 게이, 特别的你, 특별한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죠. 이때特别도 형용사인데 이때는 관형으로 쓰였던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하우가 있으니까 수로 하우가 있으니까 형용사 수로가 있으니까特别는 여기서는 정도 부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이 유리는 방음 효과가 저종 뽀리 거인效果 特别好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술수로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문법 다시 봅시다. 特别 형용사로 쓰이면 수라나 관형으로 쓰인다. 성인은 特别 목소리가 특이합니다. 부사로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세 번째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거꾸로 보니까 첫 번째지만 시가 붙으면은 특히라는 뜻으로 쓰인다. 특히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특별히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는 정도 부사로서 매우 몹시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요 단어 다시 한번 봅시다. 特别 특히 각별히 거인 방음 방음하다 效果 효과 뽀리 유리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완성태 러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동시방 동양과 서양을 얘기해요. 交流 교류 교류하다. 丝绸之路 丝绸는 비단이죠. 之路는 비단의 길, 그래서 비단길을 얘기해요. 促进 동사죠. 촉진하다, 촉진시키다, 촉진하다. 문제 보기로 합시다. 东西方더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뒤에 명사 와줘야 돼요. 자, 交流나 丝绸之路가 둘 중에 하나가 와줘야죠. 근데 促进了 수로 와 있죠. 이거 동태조사예요. 자, 동태조사 러가 쓰인 완성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그런다면은 비단길은 동양과 서양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답을 정하는 게 맞죠. 만약 이거를 반대로 놓겠다 그런다면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는 촉진시켰다. 비단길을 논리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비단길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丝绸之路促进了东西方文化的交流.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완성태 굉장히 어려운 중국어 문법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바자구하고 완성태는 어려운 부분이다. 동작일의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내는데 자, 형태 조심하세요. 주어, 동사, 러, 기타 성분이 와야 한다. 그런데 기타 성분으로 목적어가 올 때는 항상 이렇게 관형어가 따라와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있어야지 간단한 관형어 목적어만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我给朋友写了一封长信. 나는 친구에게 긴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태조사 러와 어기조사 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첫째 위치 차이가 있죠. 동태조사 러는 동사 바로 뒤에 쓰인다. 어기조사 러는 문장 끝에 쓰인다. 뜻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동태조사 러는 완성이나 실현을 나타낸다. 어기조사 러는 어기조사는 대부분요 상대방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에 나타나는데 어기조사는 출현을 나타내요. 여기서는 변화의 출현을 나타내서 상대방한테 거기 밥집 메뉴 바뀌었어요 라는 바뀐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는 메뉴를 바뀐 동작이 완성됐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어기조사와 동태조사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 다시 문제 보기로 합시다. 자, 促进了
얘가 문장을 끝으로 간다면 상관이 없죠. 얘가 문장 끝으로 가지 않는다면 목적어가 필요하다. 비단길은 동양과 서양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켰습니다. 丝绸之路促进了东西方文化的交流가 정답이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상 다시 봅시다. 동태조사 러와 어기조사 러의 구별. 위치에서 차이가 있다. 동태조사 러는 동사 바로 뒤에 쓰인다. 어기조사 러는 문장 성분 앞에 쓰인다. 동태조사 러는 완성을 나타내고 얘는 어기조사 러는 출현을 나타낸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동태조사 러가 쓰이는 완성태 공식 주어, 동사, 러, 기타 성분, 특히 목적어일 때는 앞에 관형어가 있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단어 봅시다. 동시방, 동양과 서양이죠. 交流, 교류하다. 丝绸之路, 실크로드, 비단길, 추진, 촉진하다예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